대운동지 여러분, 갑자기 그러니까 통상임금 관련돼서 회사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서 급작스럽게 61차 임시 대연대를 이 자리에서 다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61차 임시 대연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안건입니다. 보고안건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상임금 관련해서 그 회사가 12월 15일 날 카카오젠 회장이 각 팀 리더들한테 했던 일들이 있어서 그 통상임금 미소송자 여들에 대해서 당장 10년치에 대한 그 지급과 6% 이자분의 그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그 메일들은 미소송 대표에 갔지만 이제 지급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속에 유권 해석을 좀 물어봤는데 그냥 기본적으로는 부당노동에 해당하고요. 그 판례가 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 보시면 이 사건의 경우 그래서 위와 같이 판례가 써 있는 거지 줄쳐 있는 게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그 판례에 대한 이유가 첫째, 둘째, 셋째에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에 판례에 대한 이유. 그 다음에 3번항에 보면 그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여지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그냥 이 얘기는 그 배임에 대한 그 여지가 크다는 내용이 밑에 형법 제 356조에 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법적 조치 사항은 향후에 회사가 지급을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12월 말일날 회사가 지급했을 경우에 형사적 조치, 민사적 조치, 행정적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대 집행부가 아마 여기 사무국장 당선인 계시지만 충분히 이거는 내용들을 다 공유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행정적 조치를 해야겠죠. 거꾸로 보면 다번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먼저 실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형사적 조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민사적 조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다 물어야 된다. 이 건에 또 마이너한 게 뭐냐면 알았는데 모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이나 로버트 부사장이나 로버트 램펜이나 현재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리더십이 그러니까 파우치카 사장도 아마 제가 모르겠는데 정확한 내용이 숙지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달되기 제대로. 왜냐하면 제대로 전달이 됐었다면 각 팀장들도 똑같은 목소리가 났어야 되는데 다 틀렸어요. 팀장들도. 똑같은 내용을 듣고서도 또 물어봤겠죠. 이번한테. 네, 이게 정리들이 좀 덜 된 것 같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일단 법률원 입장에 있는 이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실행에 옮겼을 경우에는 이 사항들은 현재 계신 현직 대의원이기 다음에 선거를 치러서 27대 대의원 당선자 조합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투쟁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은 지구에서 저희하고 이것 때문에 좀 한 하루 정도 했었는데 하필이면 저희가 사람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원에 있는 유권 해석을 받아서 회사로 공문을 좀 보낸 상황입니다. 마지막 6번에 재물임금 지급하는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요청사항을 지금 아직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 뒷장에 보시면 대무대한테는 메일을 다 드렸지만 저희 비대위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이어졌든 메리바라든 거기에 유관 담당자 경영진한테 저희가 메일을 보낸 상황입니다. 어제도 영문을 해가지고 한번 재차 보냈고요. 근데 아직까지 답실은 없습니다. 마지막 장 대의원 성명서 이거는 저희 어제 좀 작성을 했는데요. 이 성명서는
우리가 이어떻든 12월 30일까지 지급하진 않았지만, 현재까지는 회의를 하진 않았지만, 하지 말라는 뜻에서라도 대의원 성명서를 작성을 했고,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나중에 이 자료들이 전부 다 임대 회의록 해가지고 다 보낼 겁니다. 회의 결과를. 그래서 회의 결과를 조합원들께 다 알리고, 60차는 청산위에 관련돼서 메일이 갈 거고요. 61차는 현재 이 통상임금 관련돼서 정의된 해서 메일이 갈 겁니다. 그래서 대의원 여러분들이 동의가 해주신다면 대의원 일동 이 성명서를 전 조합원한테 메일링할 생각입니다. 혹시나 수정할 사항들이 있거나 뭐 하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다만 좀 아까 하나 좀 제안이 들어왔는데, TCK 지회에서 같이 여기 밑에 하단에 한국 GM지구 사무지회하고 TCK 지회 대의원 일동에서 같이 좀 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은 오긴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 말자 그러면 저희 것만 냅니다. 네. 성명서 관련해서는요. 네. 성명서 포함하고 제 개인적 제안은 대의원들 서명지를 하나만 작성해서 지금 당장 같이 일가의 자필로 서명을 같이 해서 그것도 같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통상적인 문구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대의원들이 자체 참석해서 이렇게 성명서에 대한 날인했다라는 것이 돼야지 성명서에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이거는 비대위가 만들어가지고 뿌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어떤 권한적이나 힘의 권한에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서명지 별도 작성하고, 그 다음 TCK 부분은 저는 찬성합니다. 그래서 TCK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추가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 관련해서 지금 법적 조치가 형사적인 거하고 민사적인 거하고, 예를 들어서 행정적 조치를 이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다고 이렇게 얘기돼 있는데, 법률은도 저희가 이거를 회사 입장에서만 기다리고 볼 건 아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회사는 31일까지 내에서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 부분에 논의되겠지만, 우리가 마지막 사무직 대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대로 최대한 행사를 해서 당장 월요일이라도 예를 들어서 형사적 조치로 부당행위, 지금 예를 들면 제가 노무사에 확인한 걸로는 개인적으로 아는 노무사하고 확인해 보니까 회사가 소송을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개인적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6%에서 뭐 10년치를 준다는 공문을 보냈고, 나머지 조합원들 또는 대상이 아닌 비대상인 사람들한테는 전혀 그런 공문을 받지도 못했고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만으로도 사실 부당 노동행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회사는 통상임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경력금일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는 회사가 주는 거면 명확한 판단 기준에 대한 부분이 있고, 너는 대상이 아니다 라는 그 문구가 있으면 사실 이게 부당노동행위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도 전혀 없고 이 사람들은 지급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안타깝지만, 저희들은 받은 사람 없겠지만 받은 분들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그 근거 메일을 가지고 월요일이라도 부당노동이 성립된다 그러면 형사적 조치로 고소고발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 그렇게 해야만이 바로 고소고발에 들어가야만이 회사는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저희가 맨날 공문 보내고 얘기해봤자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내일이라도 이거 부분이 확인이 가능하다면, 민사는 민사 나름대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형사는 바로 뭐 경찰서든지 검찰이든지 넣으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성립이 되든 안 되든 형사적으로 고소고발을 하자, 이상입니다. 이복식 대표님 말씀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100%, 200% 공감합니다. 네. 솔직히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음 주에는 인원이 지금보다 더 줍니다.
남아 있는 사람 중에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저하고 저기 안전부장님하고 그 사무장님하고 밖에 없어요. 나머지 분들 뭐 한재정 실장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병원에 있고, 또 그렇다고 또 저희가 이게 또 전문가가 또 아니고 해서 좀 알아는 보겠습니다. 최소한 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이 있다 그러면 준비 작업은 좀 해보겠는데, 딱 그렇게 뭐서 다음 주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분들 말씀이지만 좀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권원들은 이 건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꼭 할 거니까요.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준비 작업들은 그 사무국장님 당선인 계시지만 미리 좀 준비하셔서 좀 27대에서 빠르게 대응하시면 좋겠다 하는 수준에서밖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구도 사실은 인원이 없어요. 지구도 지금 다 빠져 있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조합원들한테 이 공문을 보낼 때 명확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형사적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도 써야 될 거고, 그래서 지금 임대건에 대한 결과는 급하게 당장 뭐 내일 아니더라도 월요일 날이라도 발송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형사적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아니면 27대에 넘긴다든가 새로운 집행부의 사무지에 지부 집행부에 넘겨서 진행하겠다,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렵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 내용까지 해서 조합원들한테 공유를 해야 될 거고, 두 번째 민사적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만약에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급이 된다 그러면 민사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조합원들한테 또는 통상임금 소송자들한테. 그래서 명확하게 향후에 이 소송이 별도로 이루어질 거고, 이 이루어진 거는 차기 집행부하고 또는 차기 대의원이 선출되면 대의원들과 논의해서 변제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분명히 진행할 거다. 그리고 회사한테도 이거에 대한 공문을 별도로 송부할 거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합원들한테 공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래서 이게 어렵지만은 31일 이전에는 분명히 이 내용이 공지가 돼야만이 조합원들도 31일날 공지가, 회사가 입금을 하더라도 차후에 청구소송을 하겠구나, 민사상으로, 또는 행정적 조치는 27일날 진행하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걸로 안도감을 갖는다는. 근데 그게 없으면 아까 우리 구매의 한 대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나중에 사무직에 하는 것도 없네, 그 다음에 대의원들도 없네, 역할도 없네, 그래서 탈퇴니 또는 사무직 자체에 대한 존폐에 대한 부분으로 그러니까 논란이 될 수 있을 거다. 우리 여기 현재 앉아있는 대의원들 자리 자체도 향후에 사무직 자체도 의미가 없어질 거고, 결국은 TCK 분리되고 사무직이 없어지고 결국 회사의 어떤 농락의 마지막까지 놀아나는 추세로 가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그냥 간과하고만 끝낼 건 아니다. 아무리 인원이 없어도 이 부분은 최소한의 우리가 역할을 하고 가자, 이상입니다. 네. 네. 최대성입니다. 먼저 동지들께서 이 성명서에 TCK 대의원들과 함께 넣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셔서 TCK 쪽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봉식 대의원 너무나 좋은 말씀 해주셨고, 일단은 금속법률원의 판단도 회사가 이거를 실행을 한다면 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미소송자에게 지급이 됐다라고 확인이 되면 바로 이제 지금 김준호 지부장 당선자나 함께 공유하고 있고, 정책실장 내정자도 함께 고민하고 있고, 바로 TCK와 공조해서 법적인 문제 바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의원 성명서 같은 경우도, 의장, 대의원 성명서 같은 경우도 전지로 확대 출력을 해서 우리가 붙일 만한 곳에 좀 확대해서 저라도 함께 할 테니까 좀 붙이는 작업도 좀 전지로 확대 출력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현수막 제작도 필요하다 보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없으니 저도 함께 할 테니까 현수막 부착권과 성명서에 대해서
전지 출력해서 회사 곳곳에 좀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를 추가로 바꿔서 보려고 했는데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피켓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해놨는데 현수막은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 준비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에 내가 좀 얘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먼저 말씀을 하셔가지고 동의하고도 내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근데 대연 성명서 지금 하면 이제 서명들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 참석 안 하신 분도 계시고 참석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서명 받을 게 계시는 거 일단 하고 나중에 추후에 받을 수 있는 거 받아놓고 하시죠. 네. 그래서 그 성명서를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한 장에 지금 돼 있어서 성명서를 어떻게 사인을 어디다 받아야 될지 지금 고민스러워서 좀. 별도로 설명지 하나 만드시면 되죠. 내부는 팀에 하나 만드시면 나중에 우리 서버 있잖아요. 서버 일단 저기에 서명한 거는 저희가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붙일게요. 저기 복사해서 지금 현재 서명하신 것, 출석하신 것들은 일성구속도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 출석 이런 거는 다 없애고 현재 사인하신 일성구속도 22선거까지 있으니까 거기다 이름이고 다 사인하셨잖아요. 그거는 일단 하신 거는 떼가지고 다음 장에다 붙일게요. 요 밑에다가 붙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안 오신 분들은 좀 메일링해서 그분들이 출력해서 거기다 사인해서 다시 보내면 그거 오려서라도 붙일 수 있게끔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시간적으로 누가부터나 안 나오시는 분들 재택하시는데 어떻게 이대로 하고, 예? 이대로 하고, 사인 받는 거는 별도 용기로 해서 받아놓고, 일단 이 상태로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제목에다가 그냥 대연 설명서 아니라 사무지에 대연 설명서 하면 돼요. 사무지에 대연. 사무실에 그냥 대연한 대연에 그냥 사무지에 대의원 성명서 해버리면은 GMTCK가 못 들어옵니다. TCK를 하면 그렇게 나올 거고 대연은 나올 거고 우리는 어차피 집으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아까 그래서 제가 여쭤뵀잖아요. TCK를 이 성명서에 TCK를 포함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여쭤뵀었어요. 사무직 대연 설명서하면 됩니까? 사무직. 아예 설명서만 하지 뭐. 대의원을 말 빼세요. 대의원하고 설명서만 쓰세요. 제가 밑에 있으니까. 예, 좋습니다. 하나만 좋습니다. 대의원 빼고 성명서만 넣겠습니다. 상단에. 네, 동의하십니까? 네. 예, 최성호 대원님.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금속법률에서 받은 거죠. 네. 이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세는 성수되고 나서 완전 손을 뗀 것 같은데, 잘 안 들려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정세는 예. 빼면 걸립니다. 정세는 지금 손을 완전히 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정세 얘기는 어떤 건지, 법률에서만 받아보지만 마시고, 정세 얘기도 물어보고, 다른 데서도 여러 군데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일단, 정세, 한번 좀. 자, 그러면 향후 다음 집행부가 진행할 때는 만약에 30일 날 취급되면 어떤 식으로 풀면서 어떻게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전망도 나와야 되는 건데 조합원들 지금 전화가 많이 옵니다. 자, 이게 지금 휴가를 떠나고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상태인데 상대방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15년간 끌어왔는데 또다시 시일이 어느 정도 걸릴지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소송 제기한 사람도 있잖아요. 못 받다 보니까 이게 시일이 또 어느 정도 될지 해가지고 지금 많이 낙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 30일은 만약에 지급되면 다음 자기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예상치를 갖다가
일정을 보고 일정을 전개해주고 예상치를 갖다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또 기다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런 게 지금 왜 언론 플레이가 안 되는 거죠? 언론에 왜 안 나오는 거죠, 이런 게? 그래서 아무튼 언론 플레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사님. 이 통상임금 관련돼서 참 답답하고 힘드신 거 압니다. 저도 그날 막말로 따져가지고 전화기에 불이 났습니다. 욕은 욕대로 먹었고, 다만 현재 이게 진행하는 거를 저희도 더 절차가 있고 또 확인해야 될 거 있고 굉장히 좀 있습니다. 저희가 또 안타깝게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다음 주면 끝납니다. 저희가 이게 다 끌고 가서 처리할 수 있는 그거는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알리는 건 여러분 대의원분들한테 저희가 알릴 수 있는 작업들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최대위원님. 아까 최성호 대의원께서 말씀하신 언론 대응이라든지 그리고 회사가 실제 실행을 한다고 하면 이런 법적 대응이라든지 지금 아직은 당선인 신분이고 회사를 상대로 하는 걸 본격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제 지급 실행이 되고 임기가 시작이 되면 바로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고 당연히 정세한테도 물어봐서 대의원들께 공유를 드릴 것이고요. 단지 이제 얼마나 걸리겠느냐라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얼마나 걸릴지는 누구도 이제 장담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제 정세라든지 좀 TCK와 함께 좀 여쭤보고 물어보고 확인한 내용은 대의원 동지들께도 공유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발빠르게 당연히 언론 대응도 계획하고 있고 지금 정치시작 내정자도 같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진행상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호근 의원님. 22선무 이호근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쭉 읽어보니까 전국 금속 노동조합 법률위원회에서 나온 이게 제일 핵심이 딱 들어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16일자에 금속법률원에서 나온 거거든요. 16일자에 나왔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맨 마지막 장은 정말 이해하기 쉽게 딱 핵심이 딱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 GM지부에서 회사에 보낸 공문에 보면은 이 민사적 조치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어요. 실제로는 우리 조합원이나 통상임금 관련해서 지금 사무직들 중에서 이제 돈을 못 받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붕괴하고 있는 부분이 이 민사적 조치 이 부분이거든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 나항의 민사적 조치 이거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회사가 제일 두려워할 것이다. 이번에 이걸로 회사에서는 이제 통상임금 관련해서 돈 다 주고 좀 치려고 하는데 또다시 시작이거든요. 이 민사적 조치가 실행된다면은. 또 다시 시작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사항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솔직히 별로 일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특별히 무슨 시간이 걸리고 누굴 만나고 이게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맨 마지막 장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든 정리해서 조합원들에게 일단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민사적 조치가 실행되니까 돈 못 받고 이거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는 분들 소송 준비하시라. 소송 곧 들어가니까 좀 기다리시고 소송 참가할 준비하고 계시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플랜카드라도 걸어서 일단 민사적 조치한다는 이런 플랜카드 몇 개 걸어놓고 이 정도까지는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사항은 뭐냐면 지금 피켓팅 관련돼서는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성명서 준비를 했고요. 플랜카드는 저희가 맞춰가지고 문구는 저희가 좀 아직 문구를 못 정했는데 문구를 빨리 정해서
만들도록 할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유권자 의원님 그 요청도 충분히 받아서 그 문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준철 대원님 먼저 하셨습니다. 네, 16선거 한수철입니다. 그러니까 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서 지금 조합원이 저한테 질문을 했고 저도 대답을 못했어요. 뭐냐면 이렇게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전적으로 10년치를 비소송자한테 다 준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에서 뭘 원해서 이렇게 주는가 과연 이렇게 큰 김현장도 있고 다 알아봤을 텐데 저한테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애들한테는 질문을 하기에 한국 사람들이 통상임금을 1차에서 5차까지 신청을 했는데 걔들은 이걸 다 10년치를 주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지 아닌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임원들이 거기다 보고를 할 때. 네, 이렇게 뭐 차수별로 이렇게 받는다는 건 미국 애들은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보고를 하고 이럴 때 이렇게 주니까 비소송자 줘야 된다 올려가지고 10년치를 한 번에 다 줘야 된다.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생각하기나 그 조합원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아니 법적 조치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 무시하고 이렇게 줄 정도면 다 보고가 됐을 테고 아니면 뭐 한국 임원이 누가 장난을 쳤던가 미국 가재만한테 보고를 할 때 정확하게 그 사람들 우리가 지금 한국 법을 하면서도 모르는 사람이 몰라요 계속 물어보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관심이 없을 거라고요. 보고만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최종 부사장한테 저때 질문을 했을 때 최종 부사장도 보고 못 받았다 하던데 그때 임원 회의할 때 그날 발표를 하는데 각자 그 부서장들이 다 틀려요. 막 생각하던 게 전달을 받다 보니까 그런가 이런가 틀리고 이거 다 준다고 그랬어? 자기들끼리 좀 헷갈려가지고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째 다 주면 문제가 생길 텐데 자기들도 그런 말을 해요. 비소송자 주고 그러면 뭐 합리적인 그 금액을 준다고 해서 딱 금액을 비소송자는 10년은 아니고 합리적인 금액이면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거기서 딱 그렇게 똑같이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준다고 자기들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문제가 많이 생길 텐데 그래서 이거 지금 한국 임원이 누가 사기를 친 건가 그래서 만약에 그걸 밝혀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우리 노동조합에서 누가 임원들이 그냥 한국 임원이 그 자기의 그 보고를 잘못했던가 그런 걸 알 수가 있는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제시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제시 안 하고 있고 저희가 메일을 보냈는데도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 얘네들이 원래 제대로 됐다고 그러고 정당하다면 벌써 자료를 보냈을 거고 회신을 했겠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지급할 거고 왜 그랬는지. 원래 얘네들은 좀 빠르잖아요, 그런 거는. 근데 현재까지 15일 날 이후로 해서 16일 날 저희가 공문을 17일 날 보냈죠. 일단 지부가 보낸 게 17일 날이니까 17일이면 지금 한 꽤 오래됐죠. 근데 그 상황대로도 아직까지 오진 않았다. 자료를. 근거에 대한. 그래서 저쪽도 지금 사실은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저도 추정하건대, 이봉식입니다. 추정하건대, 뭐 개인적으로 추정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GM이라는 회사가 미국 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야, 임금 안 줬으니까 다 줘라. 10년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한국 법에 임금성은 사실 3년이면 채무가 소멸되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준다 그래도 비소송자들한테 3년치를 준다면 말이 되지만 7년치를 준다, 더 이상 더 준다. 그거는 사실 한국법에도 사실 자기들이 그냥 뒤집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노무사 하는 얘기는 이거는 도저히 아까 뭐 김현장 얘기할 때 김현장한테 물어봤으면 김현장이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왜 3년치만 줘도 되는데 왜 7년치까지 더 줍니까? 그러면 성과급이 되는 거고 나머지 조합원들도 다 줘야 된다. 어떤 근거든 간에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근거만 가지고 저도 없습니다만은 들은 얘기로는 이게 GM 임원이 미국 GM이 임원이 임원들 사이에서 그냥 커뮤니티 내에서 자기들 내에서 그냥 얘기 나온 걸 한국 소위 말 재무 담당자한테 그냥 쏴줘라 이렇게 얘기한 건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거는 그렇다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회사가 31일 날 그런 모양새를 취할 거고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할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은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차원에서 역할만 하면 된다. 조합원들이 바라볼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아까 플랜카드 다 좋습니다. 근데 어차피 내년을 바라보면 부평 2공장도 사라진다고 얘기하고 뭐 창원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러고 결국 GM 자본 자체가 전기차를 한국에 넣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현재 구조적으로. 소위 말하면 새로운 신차를 한국 GM이 지금 넣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 하셨어요. 언론 플레이도 해야 되는 거고 추가로 이거를 빌미 삼아서라도 자기 지부가 우리가 다음에 다시 1월 달에 대의원돼서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겠지만 다음의 역할은 분명히 신차를 GM이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언론 플레이 또는 지금 마치 좋잖아요. 대의원 내년이면 총선도 있고 대통령 선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물려서 많은 스피커들한테 이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된다. GM이 하는 짓거리 지금 봐라. 필요하다면 산업은행도 쫓아가야 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조합원들한테 제시해서 차기 집행부는 또는 저희가 이런 걸 못하더라도 이런 것까지는 논의하고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라도 조합원한테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종호 대표님.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승소하고 나서 8월 25일 날 처음에 1차하고 4차가 아마 지급됐죠. 자, 그 이후인가 그 점에서 카제미 리더십 미팅을 30분간 가졌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회의 내용을 있는 건지 그 회의 내용을 저희들이 입수를 해야 되는데 그 회의 내용에서는 보면 저도 이번 실드 가서 들었는데 그거를 우연찮게 들었는데 분명히 거기서는 질문을 했습니다. 카제미 미소송자에게도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사분기 3월 말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마무리라는 게 그때는 그래 이해가 됐거든요. 자, 회계연도가 4월 1일부터 시작하니 3월 1일까지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냐.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듣는 사람들도. 자, 그리고 모 부장이 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미소송자에도 준다면 우리한테도 지연이자를 줄 수 있느냐.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카제미 이야기하기를 그 부분은 노 코멘트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회의 내용을 왜 제가 다시 짚고 넘어가냐면, 자, 이 근거로 해서 뭔가 나오는 건데, 그때 카제미는 어떤 방식으로 미소송자에 지급할 거냐. 하등법원에 근거하여, 우린 대법원과 같지만 하등법원에 근거하여 거기서 나온 기준이 되면 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떤 그런 근거를 조금 제시했습니다. 미미하게나마. 자, 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 그걸 물어야 됩니다. 어떤 그 합리적 기준이 지금 거기서 제시를 안 하고 있는 건 다 알고 있지만은 그 회의 내용을 분명히 입수해야 되고 그 합리적 그때 말한 그쪽의 기준이 하등 부분의 기준에서 지급하겠다 하면 그 내용이 있으면 분명히 뭔가 있을 겁니다. 그럼 무조건 받아내야 되고 분명히 내년 1, 4분기가 마친다 했는데 이 비용이 12월 30일까지 마무리돼야 한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12월 30일까지 지급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온 건지 정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5년 전 그러니까 기사를 볼 때 그 보시면 1차 소송 관련해가지고 그때 60억인가 해가지고 아마 대충 나왔을 거예요. 그때 GM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니 이렇게 너무 어렵게 처하니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그래서 다음 자기 집행부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아까 이 부분이고 합리적 기준 반드시 받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 합리적 기준이 이 소송과 관련되지 않고 지급했다고 하면 아까 전에 이 불평등 이게 맞겠죠. 그렇게 되면 자기 집행부에서는 이 소송자의 차수별 소송자 금액을 빼고 우리도 기소송한 사람들한테 전부 다
사수별 소송 금액을 뺀 10년치의 소송 금액을 저희들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걔네들한테는 12월 30일까지 성과급이겠죠. 그래도 우리도 성과급 명목으로 10년치를 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 안 한다면. 분명히 자기집행부에서 검토를 할 거지만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그 성명서에도 써놨고 제가 메디컬에 대해 보낸 것도 거기 다 있습니다. 왜냐면 자금에 대한 출처, 지급에 대한 따라 해야 되는 일들, 자료. 근데 그것들이 사실은 현재까지는 오진 않고 있습니다. 네, 알아보고 하는 거는 좋습니다. 알아봐야 될 건 알아봐야겠지만, 최소한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27대 집행부가 누가, 뻔한 건 누가,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있겠죠. 당연히 대응을 할 거고. 안 하면 그게 비정상입니다. 회사가 비정상화되고, 조합도 비정상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제가 우려한 사항들은 우리 여기 있는 그 간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이제는 나서야 된다. 그때 당시 이제 만약에 도래에 온다고 하면 어떤 형태든. 그래서 다시 27대 내년에 대의원 당선되신 분도 있을 거고 그만하실 분도 계시고 적으신 분 돌아가실 분도 계시지만 어디에 계시더라도 이 건에 대해서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떠나 저분들하고 같이 함께 진정 있게 투쟁을 좀 해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공식 의원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사무직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현장의 조합원들도 똑같아요. 사실 만약에 지급이 되면 왜냐하면 일부 승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들만의 일도 아니에요. 민사상에 대한 부분과 형사상에 걸리면 그래서 이 부분도 명확하게 현장에 지금 현재는 같은 지부 서장이지만 그냥 남일처럼 얘기하고 있지만은 지부도 사실 민사나 형사를 같이 걸어도 상관없거든요. 꼭 우리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서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윤종화 대표. 네, 14선구구의 윤종화입니다. 2007년 3월 13일 날 인사부분장 부서장인 장동우 부서장님께서 공문으로 해서 본인 사인을 해서 공문을 내보낸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통상임금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근로자 1인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회사가 패소할 경우에는 해당 사원 정부에게 그 결과가 돌아가는 만큼 특정 집단에 편입하고 일방적인 주장처럼 마치 당장이라도 개인별로 상당의 금액이 상당 금액이 지급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소송 금액, 임금과 기타 행위를 독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통상임금 관련해서 이야기한 공문이 있습니다. 본인 사인이 있는. 그래서 이 공문은 하고 여기 있는 건설노조 법률원장이 한 6페이지에 법적 조치 내용하고 같이 성명서에다가 한쪽 면에는 성명서를 넣고 반대쪽에는 이 내용하고 이 법적 조치 사항을 갖다가 같이 공지를 해서 이게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를 여기 최재성 대표님한테 좀 보내주세요. 저희 정리할 때 좀 같이 정리 좀 하게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으면 현재 메일링이 나가든 청산위원회든 금속 통상임금이든 27대 아직 출범을 안 했지만 같이 공유하고 같이 메일링을 같이 협의해서 조합원회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저기 최재성 대의원한테 좀 주시면 좀 검토를 해보고 아까 어떤 메일링 나갈 때 통상인 관련돼서 메일링 할 때 좀 보완해서 저희가 좀 내보내도록 하고요. 청산위원회가 좀 내보낼 거고요. 60차, 61차. 그래서 좀 먼저 청산위원회가 먼저 좀 메일 나가야겠죠. 60차가. 그 다음에 61차는 그 자료들 놓고 성명서 놓고 아까 윤종환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사항들도 좀 검토를 해서 같이 넣어서 대의원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향후 조치할 건지는 거기다 같이 추가해서 대의원 저기 조합원들한테 알리는 메일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기열 의원님. 김결입니다. 그 통상임금 2차, 3차, 5차 승소자들이 그 승소한 금액에 정세의 그 6%인가요? 그 이자 뭐 승소 금액을 줘야 되는데 지금 개인별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정세에서 확인이 가능한 겁니까? 정세에서 지금 자료가 정세로 가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회사가 얘기한 건 HR에서 좀 급여 작업을 하고 있는데 뭐 말은 그렇습니다. 27, 28일 날 빠르면 한 28일 날 정도에 그 2, 3, 5차 메일링 한다. 금액에 대해서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28일 날 2, 3, 5차에 대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메일링 한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28일 날? 네, 28일 날. 예정입니다, 28일 예정. 그러니까 미지급자에 대해서는 지금 나가 있지만 2, 3, 5차 승소하신 분들한테는 28일 날 그 공지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강대위원님. 뭐 대응 방안이 뭐 거의 대부분 다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의견을 드리는 바로는 일단 확실하게 해야 될 건 우리 지금 다음 집행부 일기가 언제입니까? 언제 시작하는 거죠? 1월 1일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좀 확실하게 명확하게 현재 그 통상임금 관련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반드시 다음 집행부가 받아서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걸 명확하게 좀 기록을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어쨌든 이 성명서가 TCK 또 TCK 직원들하고 같이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내년 집행부 TCK나 우리 GMK나 지금 현재 우리 비대위 세 군데서 빨리 긴급 협의체를 좀 구성을 해가지고 대응 방안들을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온 걸 같이 종합을 해서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현재라도 그래서 당장 뭐 그 협의체를 좀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세 번째로는 어찌됐든 이제 이런 것들을 조합원들하고 좀 빨리빨리 공유를 해서 알려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단 프로세스, 플로우는 어찌됐든 회사에서 지금 답변을 안 한 거잖아요. 답변을 빨리 받도록 하고, 또한 뭐 지금 미소송자 대비 미지급건은 빨리 지급하도록 뭐 회사에 빨리 요청을 하고, 거기서 이제 협상이 틀어진다고 하면 뭐 법적인 조치를 강구해야죠. 뭐 그렇게 해서 뭐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당장 뭐 저희가 뭐 할 것들은 뭐 그 정도 뭐 수준에서 준비를 해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하고. 제가 알기로는 안문규 TCK 지회장 당선인하고 김준호 지부장 당선인하고 통상임금에 관련돼서 한번
미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무국장님? 최재성 사무국장 최재성 배우님. 예,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두 분이 만나신 건 있죠? 예. 두 분이 일단 만나셔서, 일단 요거 건에 대해서는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대응은 공동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고요. 전 아까 강대중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비대 입장에서는 전달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전달할 거고요. 근데 저희가 일주일 남았는데 이건 어떻게 저희가 리딩에 가서 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국장 당선인께서 현재 지금 내용들 다 들으셨고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할 거라는 생각하고 또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놓치지 않도록 또 대의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얘기들을 해주셔야 되는 것도 있고요. 저 역시 내려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내려가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는 약속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통상임금 관련돼서 일단은 금속법률은 있던 이 내용들하고 그다음에 회사에 저희가 보낸 공문들, 그다음에 대연 성명서, 그다음에 향후 이것들에 대한 대응 방안들을 좀 정리를 해서 조합원들한테 알리는 역할들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켓팅은 저희가 지금 피켓팅을 좀 해야 되는데 피켓팅을 지금 ISP 휴가들 가 있고 또 저희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가 좀 많죠. 그래서 피켓팅 시점은 언제 했으면 좋겠는지 피켓팅은 있지만 그래서 대형 정비 여러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실 피켓팅 할 수 있는 사람 두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근데 저희는 하게 되면 할 겁니다. 그래서 창원은 피켓 드렸으니까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피켓하고 플랜카드는 저희가 만들어서 붙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 출근 선전전, 그러니까 피켓팅을 언제서부터 해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좀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하면은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예. 최소정 대원이 한 분밖에 안 계시네. 자, 일단, 여러분들이 피켓팅 해야 되고, 플랜카드, 성명서 다 이 내용들을, 부당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라 판단합니다. 대원 여러분께서. 또, 조합원 여러분들도 이게 회사가 지금 있는 형태가 부당하다는 건 다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모아내는 작업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일단 선봉에 서서 해주셔야 됩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집행부가 더 나서서 더 챙겨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거는 선봉에 있는 여러분들도 나서셔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피켓팅은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좀 일단 내일서부터는 시작을 하도록 할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1월 1일 27대 집행부가 업무 시작할 때 27대 집행부에서 공지를 하고 그걸 따라가고 또 협조하는 그다음에 같이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특별한 의견 없으세요? 네, 조선실장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알고 있기로 2014년인가 이후로 우리가 통상임금의 법의 저촉이 안 받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소송 조합원들한테 이 돈을 주는 거는 법적으로 100% 배임이 맞아요. 왜냐면 3년이라는 임금 채권 소요율이 내가 3년 안에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근데 10년치를 지금 준다. 3년치를 준다고 해도 해당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준다고 하는 거는 명백한 배임이고요. 여기 또
대표이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입금 채권에 대한 변제를 거부해서 회사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데 이걸 주는 거는 그것도 일부 조합원이 주는 명백한 배임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회사 회계가 미국으로도 보고가 돼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근데 배임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미국 법원에 소송을 거는 거를 우리가 시도를 하거나 그걸 하고 있다는 걸 회사에 보여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압박이 될 거예요. 미국 애들은. 왜냐면 미국은 배임이 제일 무서운 경영자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자기 재질이거든요. 이거는 왜냐면 명백한 배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방법 중에 하나는 조합에서 GM 주식을 취득을 한 다음에 주주 소송을 해도 돼요. 배임으로.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국내만 할 거 아니라 미국 쪽에도 시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GM 글로벌이나 여기 있는 외국 임원들은 상당한 불안감을 느낄 거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특히 지금 카잼은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지금 현재 아침에 투쟁하고 계시는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검찰에 기소가 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기다가 지금 배임이 하나 더 걸려버리면 국내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중으로 경제사범으로 좀 더 압박을 가하시고 미국 쪽도 지금 알아봐서 우리가 회계가 미국으로도 보게 되고 이게 합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소송을 거는 방법을 왜냐면 어차피 배임이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주식을 좀 취득을 한 다음에 주주 소송을 걸어도 되거든요. 주주로서 명백한 배임 행위를 했다 얘네들이 재산에 그 소송을 거는 거는 주식을 조금만 취득해도 돼요. 그냥 조합에서 그냥 미국 주식 사서 주주 소송을 거는 거죠. 배임으로. 근데 이런 시도들을 우리가 한다는 것만 보여줘도 미국이 굉장히 압박을 가할 거예요. 이게 한국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 이게 커져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다방면으로 좀 뚫으시면 저희들 굉장히 큰 압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거 주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백한 배임이거든요. 왜냐면 돈을 안 줘서 회사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걸 줘버리면서 지금 손실을 끼친 거거든요. 명백하게. 그것도 일부한테만. 안 줘도 돼요. 왜냐면 3년이기 때문에 벌써 2014년 이후로는 통상임금에 전혀 저쪽 댁에 지금 얼굴을 주지 않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 14년인가 15년인가 그래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27대 집행부하고 차기 대의원들께서 좀 검토하셔서 특히 미국 쪽 한번 고민해 보시면 이게 그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미국은 특히 소송의 나라이기 때문에. 저거요. 일단 옛날에 많이 했어. 그러니까 대의원 해가지고 대의원 될 때 정년 때 우리 해서 역시 이봉식 대원님이 제 선곡이십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 했습니다. 예. 좋은 얘기고요. 주체대상 상국장 당선인께서도 이 얘기는 좀 잘 귀담아 두셔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죠,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건 이겨야 되고, 시간을 좀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시간을 짧게 해서 소송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런 방법도 할 필요성은 있다. 그래야 저원들한테 가는 것도 빨라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탈도 방지하고, 이런 것들, 행위들을 좀 잘 정리하셔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상이동 관련돼서도 저희가 여기 있는 자료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건 저는 다 정리해서 조합원한테 알리는 작업을 할 거고요. 네, 이봉식 대원님. 제가 드린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비대위가 준비를 나가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나가면서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사무직으로서의 마지막 임대인데 되게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되게 애석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끝내고 그냥 해산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가볍게 다가야라도 좀 해서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아니면 피자라도 한 판, 빵이라도 하나 놔두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그동안 사무제 좋든 싫든 대응을 하면서 사무제가 사라지는 그 기간까지 같이 했었잖아요. 저는 시작 때부터 같이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필요하다면 이 시간 이후에 돈이 없다면
돈만 원이니까 뭐 하나 준비해서 간단하게 지혜 사무실에서 그래서 사진도 한 장 찍어놓고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가면 또 추억이 되고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이 안 계셔가지고 아마 대의원 대회 비용이 남아 있나요? 그래서 여기 사무장 대의원 대회 비용 남아 있어요? 없어요. 대의원 간단하죠. 하여간 좋습니다. 일단 저희가 비용 좀 알아보고 뭐 하신다면 당연히 저희도 좋죠. 저희가 놓쳐서 죄송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때 얘기했었어요. 전주 이것이 안 터졌을 때는 참 우회했었는데 이것이 터져가지고 좀 정신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좀 문제 좀 있었고요. 그래서 시간 다 되신 분들은 좀 나오셔서 뭐 간단하게 뭐 커피를 한잔 하시든 뭐 좀 저희가 준비할 테니까 좀 그래 주시면 좋겠고요. 또 지방에 가시는 또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가능하시면 좀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 윤정환 의원님. 차준영 지회장님이 이야기하는 저희가 청산 총회 관련돼 있는 부분은 이걸로 그냥 정리가 마무리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총회를 갖다가 투표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법적인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대의원대에서 여러분들한테 총회 관련해서 물어봤습니다. 대의원대는 총회를 가름하기 때문에 총회를 안 하기로 말씀을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 결의된 사항대로 갑니다. 그래서 별도로 총회는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시 아까 이공식 대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저도 이 자리에 있지만 사실 착잡합니다. 굉장히. 여러분들도 뭐 다 착잡하실 거고요. 하지만 이것이 후퇴라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전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여러분들 대의원 역할들을 열심히 해주시면 그 역량들이 더 좋아지시면 지금의 이 상황을 향후에 역전할 수도 있습니다. 늘 패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또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고 생각들이 나오고 힘이 모아질 수 있습니다. 꼭 흩어지는 이 사무직군 대의원들이 아니라 꼭 뭉칠 수 있는 이 20%가 넘치는 뭉칠 수 있는 사무직군 대의원들이 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작은 대의원 구성이 아닙니다. 지부 임대에서 다만 여러분들의 목소리들이 그렇게 날라면 또 여러분들의 또 역량도 키우셔야 될 것 같고 고민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발언들도 뭐 따라 센출하게 좀 해주실 필요성도 있을 거다. 하지만 오늘의 지금 좀 이상한 말을 좀 쓰겠습니다. 오늘의 쪽팔림이 영원히 쪽팔리는 건 아닙니다. 어떻든지 역량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발판의 장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비대위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어야 했는데 어느 분들한테는 마음이 아프게 할 수 있고 마음에 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잘못한 점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너그럽게 좀 용서를 좀 구하고 향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자리에서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역할 5개월 남짓 했었는데 그래도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6.1차 임시대응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